정유라의 고3 시절 수업 일수 193일 중 질병 결석 3일, 대회, 훈련 참여에 따른 출석 인정 140일로 실제 출석일은 50일이라고 밝혔다. 그런데 수능 시험 후 이른바 전환기 프로그램으로 출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 출석은 겨우 28일밖에 안 된다고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실에서 주장했고, 단 대부분의 고3이 수능 이후 이를 이유로 출석을 하지 않으므로 정유라만을 위한 특혜는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교육청에서도 이를 확인했다. 성당고등학교 입학 자체도 특혜로 승마 선수로 뽑아서 입학했다는 의혹이 있으며 공문도 제출하지 않은 채 승마대회에 나가고도 출석을 인정받은 정황이 드러났다. 전반적으로 엉터리 출결 관리가 되어 있다는 것이다. 성담고등학교는 정유라 입학 전 학칙 개정 사실이 확인되었다. 고3 때는 50일만 출석하고도 졸업할 때 학교에서 공로상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고1에서 이때는 공문 없이 조퇴하고도 출석이 인정되었다. 실제로 정유라와 고등학교 2학년 때 같은 반이었던 학급 임원이 말하길 학교에서 본 정유라의 모습은 결석하거나 잠을 자고 있는 것이었으며 수행평가 과제물에 대해 알려줘도 전혀 해오지 않았다고 한다. 이에 불구하고 정유라는 고2 때부터 나는 공부 안 해도 갈 대학이 정해져 있다고 다른 학생들에게 자랑하고 다녔고, 실제로 이화여자대학교 체육학과에 입학했으며 고등학교 교과성적 우수상까지 받았다고 한다. 성당고 전현직 교장들은 정유라의 학사 관리가 소홀했다는 것에 인정했다. 또한 최순실의 막무가내 행동으로 인해 교사들의 자존심이 크게 손상되었다고 전 현직 교사들이 증언했다. 그러나 특혜를 준 것은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같은 승마 특기자 학생을 무단결석으로 처리하는 동안 정유라는 멀쩡하게 출석으로 처리하고 공문조차 도착하지 않은 상태에서 출석 처리를 강행하는 등의 행적으로 논란은 더 거세질 조짐이다. 고2 체육 수행평가도 최순실의 학교 방문 후 만점을 받았다. 이에 대해 해당 교사는 체육부가 정유라를 방치하고 있어 미안한 마음에 못난 자식 감싸는 엄마 같은 심정으로 만점을 줬다고 해명했다고 한다. 말 그대로 개소리다. 체육부가 정유라를 방치하고 있었던 썰부터가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이에 대해 상관도 없는 선생이 자격지심을 느꼈다는 것부터가 지나친 오지랖이고, 그걸 학사관리상 특혜로 풀어주려 했다는 것부터가 선생으로서의 권한을 남용하는 짓이다. 못난 자식 감싸는 어머니의 마음이라는 수식어로 자신의 비리를 덮으려는 행동 역시 비판받고 있다. 2016년 11월 16일 오후 2시 30분 서울시교육청이 감사 결과를 중간 발표했다. 고교 시절 출결과 성적 관리 등에서 비정상적으로 광범위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교육청 감사 결과 사실로 드러났다. 정유라는 기본적인 학교 교육의 틀을 무시한 채 규정을 어기면서까지 대회 출전 등을 이유로 학교에 거의 나오지 않았다. 그럼에도 수행평가에서 만점을 받고 교과후 수상까지 받는 등 학사농단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무단결석을 출석으로 처리한 일수는 고교 3년간 최소 37일이었으며 특히 고교 3학년 때는 정유라가 실제로 등교했다고 주장할 수 있는 날이 17일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대회 출전이나 훈련 등을 이유로 공결 처리를 받을 경우 제출해야 하는 보충학습 결과물도 전혀 확인되지 않았다. 보충학습 결과물 제출이 확인되지 않는 날은 3학년 때만 무려 141일에 달했다. 또한 학교 체육 업무 매뉴얼에 학생의 대회 참가는 사회로 제한되어 있지만 정유라는 2012년 7회, 2013년 6회 전국대회에 참가했고 학교장 승인 없이 5개의 대회를 무단으로 참가하는 등 규정을 여러 차례 어긴 것으로 나타났다. 부당하게 기입된 정유라의 학생부 성적 및 수상 기록도 삭제하기로 했다. 이에 서울교육청은 중간 발표 과정에서 졸업 취소를 검토하기로 했다. 발표 다음 날에 2017학년도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 있는 등 수험생들에게 워낙 민감한 시기라 조현 교육감이 직접 발표했는데, 교육감이 직접 취소 입원도 가능하다고 강하게 말한 것으로 보아 거의 취소가 결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성당고에 관한 행정감사를 진행 중이며 정유라의 담임교사와 체육교사, 성당고 전
현직 교장 등이 모두 엇갈린 진술을 하고 있으며 주장을 지속적으로 번복하는 것을 보아 모두 공범일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그리고 청당고, 교장, 담임교사, 체육교사 등 모두 7명이 최순실로부터 금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주례 혐의로 수사 의뢰를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하지만 교사 5명은 중징계에 내렸지만 교장은 경징계, 경고에 그쳐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시교육청은 교장이 직접적으로 성적 특혜에 관여했다는 정황이 없어 경징계 처분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정유라의 출결 문제로 인해 징계를 받았던 청당고 2학년 때 담임 황모 씨가 서울시 교육감을 상대로 해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중학교 출결도 불량이었다며 이건 역시 특혜가 아니었느냐 하는 게 보도되었다. 중학교 1, 2학년부터 출석 관리가 엉망이었다. 정유라는 선화예술중학교 3학년 때 수업일수 총 205일 중에서 86일만 정상 출석하였으며 42일 승마훈련과 대회 출전 등을 이유로 공길 처리가 되었다. 그 외 질병조퇴가 46일, 질병결과 3일, 질병지각 6일이었다고 한다. 이는 서울시 교육청이 송기석 의원에게 자료를 제공하여서 알려졌다. 채널A의 단독 보도로 당시 교육부의 출전 횟수 제한 규정을 어기고 더 많은 대회에 참가한 뒤 이 성적을 제출해서 청담 고등학교에 입학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단, 고등학교 졸업 취소 검토까지는 교육청에서 공식 발표가 나왔지만 중학교 졸업은 공식 발표가 없었다. 서울시 교육감이 오마이뉴스 방송에 출연해서 말한 발언은 중학교 졸업 취소부터는 행정상 어렵다 라고 밝혔다. 한국의 현행 교육법상 중학교까지는 의무 교육이기 때문에 행정 처리가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초등학교 6학년 때는 4개의 승마대회에 혼자 출전하여 금메달을 딴 것으로 확인되었다. 정유라는 초등학교조차 제대로 다니지 않았다. 해당 종목은 최소 3명 이상이 출전해야 하는데 갑자기 규정에 1명만 출전해도 시상하는 것으로 변경되어 논란이 되었다. 또한 정유라가 다닌 초등학교는 경북초등학교인데 이웃한 선화예술중학교와 같은 재단이기에 초등학교에서도 특혜가 있었을 것이라고 의심되어 조사가 진행되었다. 초등학교 4학년 때 출전한 영상을 보면 성적은 꼴찌였지만 장려상을 받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네티즌들은 유치원 시설도 조사해라, 출생 자체가 거짓일지도 모른다는 반응을 보였다. 정유라는 각종 논란과 의혹의 핵심에 있는 인물이지만 본인이 직접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보기에는 어렵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의 증인으로 채택되어서 어떻게든 입국해서 참고인으로 국정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독일 주소지에는 무관한 사람이 살고 있었으며 정유라는 잠적한 것으로 보인다. 채널A 보도, 일부 다른 언론에서는 정유라가 미국으로 이미 이주했다는 보도도 있었다. 박영수 특별검사는 12월 21일 정유라에 대한 체포영장, 업무방해 혐의를 법원에 청구해 발부받았다고 했다. 결국 체포영장이 청구되었다. 독일 검찰의 수사 공조를 통해 신변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한국과 독일은 범죄인 인도조약이 체결되어 있기 때문에 독일로부터 수사 협조를 얻는 것은 어렵지 않으며 독일 검찰에서 생활 반응을 통해 소재지를 확인하는 것도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유라 혼자 있는 것은 아니고 아들 및 도와주는 사람들과 함께 응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17년 1월 2일 한국 시간 4시, 덴마크 시간 1월 1일 밤 20시 덴마크 북부 올보그에서 불법 체류 혐의로 현지 경찰에게 체포되었다. 원래 덴마크는 쉥겐 조약 가입국이므로 독일에서 덴마크로 넘어가는데 아무런 문제도 없으며 한국과 쉥겐 조약 가입국은 상호 무비자 협정이 체결되어 있어 정유라가 덴마크에 체류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지만 체류기간 90일을 넘기면서 불법 체류자 신분이 된 듯하다. 정유라의 여권 효력 무효화 조치는 외교부에서 절차를 진행하고 있었고 발효되지는 않은 상태였다. 인터폴 수배도 절차가 진행되고 있었을 뿐 아직 인가가 나지 않아서 미수배 상태였다. 정유라의 소재를 제보한 것은 현지에서 취재하고 있던 JTBC 이가혁 기자였다.
집 밖으로 나오면 인터뷰하려고 대기했는데 전혀 나오지를 않았고 기자도 언제까지 계속 기다릴 수도 없는 노릇이고 만약 자리를 비울 경우 도주할 우려가 있어서 JTBC 취재진이 덴마크 현지 경찰에 불법 체류를 제보했고 이에 덴마크 경찰들이 정유라를 체포한 것이다. 체포 현장에는 JTBC 취재진도 함께 있었고 그 상황이 카메라에 담겨 뉴스 리포트로 그대로 보도되었다. 정유라 덕분에 올보르에서 타던 차량인 폭스바겐 멀티밴 T6이 주목받았는데 당시 차량 번호판에 쓰여있던 최순실의 이니셜 CS와 안에 있던 카시트 승마모자 덕분에 이가혁 기자가 이를 보고 정유라의 차량임을 확신하고 신고할 수 있었다. 한편 JTBC의 선수 측의 특종을 놓친 KBS는 배가 아팠는지 9시 뉴스 오프닝에서 그저 31일께 KBS가 단독 보도했던 정유라 씨의 유럽 은신처 덴마크의 올보르그가 현지 경찰에 의해 확인됐습니다. 덴마크 경찰은 정 씨 등 한국인 일행 5명을 은신처인 올보르그 단독주택에서 체포했습니다. 라며 자신들의 취재가 체포에 결정적이었다는 듯한 방송을 내보내면서 자화자찬하기도 했다. 체포 과정에 대해 JTBC 뉴스룸에서 상세히 보도했는데 12월 31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올보르까지 갔으며 31일에 도착하여 여러가지 교민의 증언과 노승일키 스포츠재단 부장과 나눈 SNS 메시지 등으로 정유라의 집에서 잠복하다가 직접 집에 가서 인터뷰를 시도했지만 거부하자 현지 114 신고로 경찰에 정식 출동 요청을 했다. 뉴스 출동한 덴마크 경찰은 4시간 뒤에 체포했다. 체포에 4시간이 걸린 이유는 연휴 기간이라 행정처리 지연 및 독일 검찰의 수사 상황 확인, 인터폴 적색 수배 확인 요청, 덴마크 경찰 상부 허가 절차 등의 시간이 걸렸기 때문이었다. 이 체포 사건은 유럽에서 일어난 일이기도 하고 탄핵 파결 후 한국 정국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고 있던 상황에서 다시 세계의 주목을 받게 하는 효과를 만들었다. 정유라의 체포 사건이 유럽 각국과 미국 신문, 방송에 보도되고 중요히 다루어졌다. 덴마크 현지 언론에서도 정유라의 체포를 보도했다. 한편 정유라가 체포된 이후 대한민국 법무부와 경찰청에서는 즉각 덴마크 외교부, 법무부, 검찰, 경찰에 즉각 긴급인도 구속을 요청했다. 이는 범죄인 인도를 정식 요청하기에 앞서 도주를 막기 위해 구금을 요청하는 조치다. 덴마크 경찰은 한국에서 범죄인 인도 요청이 있을 때까지 정 씨에 대한 구금 연장을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결국 덴마크 법원에서 1월 30일 오후 9시까지 구금 결정을 내렸다. 체포 당시 정유라는 아이와 함께 할 수 있게 해주면 언제든지 귀국하겠다. 아이를 돌볼 수 있게 불구속을 보장해주면 자진해서 귀국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한편 1월 10일자로 정유라의 여권 효력이 상실되었다. 물론 특검에서는 정유라의 요구는 말도 안 된다면서 이를 일축해버렸다. 정유라는 이후 후수라는 것처럼 조건부 귀국 의사를 철회하고 송환 불복 소송전에 나섰다. 동아일보 허문명 기자는 2017년 1월 5일 채널A18 뉴스에서 정유라 체포와 관련해서 정유라도 인권이 있다라는 주장을 하였다. 전직 언론인이자 극우 인사인 정미용도 자신의 SNS에 정유라를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기도 했다. 자세한 것은 정미용 문서로. 여담으로 원래 특검과 더불어민주당의 안민석 의원은 정유라를 피의자 신분으로 만들어 즉각 소환할 수 있도록 이유와 사법공조 체계를 구축한 후 이후 경찰이 체포해 송환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여러 단계를 준비했었다고 한다. 이미 여러 루트로 정유라의 소재를 파악한 상태에서 언론에 항거한 채로 차근차근 준비해가던 중 JTBC 이가혁 기자에 의해 제보를 받고 출동한 덴마크 경찰에 의해 체포되는 바람에 바로 한국에 들어오지 못하고 현지에 구속되어 있는 상태가 되었다고 한다. 특검의 계획대로 진행되었다면 진작 한국으로 송환되어 재판을 받는 모습을 볼 수 있었던 것이다. 기사와 함께 뉴욕타임스도 삼성도 이 사건에 얽혀있다고 첨언하면서 미국판 일면으로 정유라 체포 장면 사진을 보도했다. 정유라의 체포 사진이 실린 건 정확하게는 2017년 1월 3일 인수회판 뉴욕판 내셔널 어디션 일면이다. 정유라가 뉴욕타임스 일면을 장식한 건 좀 어리둥절하다는 반응도 있다. 아마 삼성그룹 이재용 부회장 등 대기업이 연관된 점이 크게 작용한 듯하다.
정유라가 체포영장 발부 직전까지 프랑크푸르트의 레머 광장에서 명품 쇼핑을 즐겼다는 교포들의 증언이 나왔다. 정유라는 측근들에게 나는 수사 대상이 아니다라며 상황 파악을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전해졌다. 해당 지역에서 크리스마스 세일이 막 시작된 시점이다. 하지만 체포되고 송환 절차가 진행되자 정유라 측에서도 덴마크 현지의 변호인을 선임했다. 정유라의 체포 혐의는 불법 체류인데 덴마크에서 불법 체류자를 대하는 관례에 따라 간단한 조사 후 한국으로 강제 추방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특검이 손안대고 곧 풀었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하지만 이런 기대와 다르게 정유라가 변호인을 선임하면서 기존의 조건부 귀국이사마저 철회하고 무조건적인 송환 거부 의사를 나타냈기 때문에 송환 절차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외교부는 정유라가 체포된 다음 날인 2017년 1월 3일 정유라에게 여권 반납 명령서를 송달하였으며 자진 반납하지 않을 경우 일주일 후 직권으로 여권 무효 조치가 될 것이라고 하였는데 정유라가 9일까지 여권을 반납하지 않음으로써 1월 10일자로 정유라의 여권은 무효 처리가 되었다. 하지만 정유라는 이미 덴마크에서 불법 체류 혐의로 붙잡혀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조치의 실효성은 크지 않았다. 이어 외교부는 덴마크 당국에 체포된 정유라의 송환을 요구하였으며 이에 대한 재판이 덴마크 현지에서 열리게 되었다. 덴마크 재판부는 몇 차례 구금을 연장하고 선고를 연기한 끝에 독일 현지 시간으로 3월 17일 정유라의 한국 송환을 결정하였다. 하지만 송환 결정이 되어도 긴 불복 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에 당장 소환될 가능성은 별로 없다. 실제로 정유라와 변호인은 송환 결정에 대해 즉각 이의 제기를 했으며 앞으로 불복심판 항소심 상고심을 모두 거쳐야 재판에 의한 송환 절차가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재판에 의한 송환 절차가 확정되어도 망명 신청을 할 가능성이 남아있다는 것이다. 다만 정유라는 국제법상으로 망명인의 지위를 얻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런 망명 신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낮다. 하지만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이런 식으로 계속 시간을 끌 수 있다는 것이 문제. 그리고 망명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최후의 수단으로 난민의 지위를 얻으려고 할 가능성도 남아있다. 결국 돈이 떨어지지 않는 한 당장 정유라의 귀국을 기대하기는 요원한 상황이 되었다. 특검은 정유라의 송환 지연에 대비하여 2017년 2월 23일 법원으로부터 2023년 8월 31일까지 유효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한편 정유라의 한국 송환이 결정된 당일 정유라의 덴마크 현지 변호를 맡은 피터 마틴 피터만 블링컨버그 변호사가 46세의 나이로 갑작스럽게 사망했다고 덴마크 현지 언론들이 보도했다. 이로 인해 정유라의 소환이 빨라질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사인은 급성 심장마비. 정유라는 기존의 변호인이 사망하자 새로운 변호인을 선임한 것으로 보이며 덴마크 현지 시각으로 4월 19일에 송환 거부 소송의 첫 재판이 열린다고 한다. 2017년 5월 25일 새벽 한국 시간 기준 정유라 측이 송환 거부 소송의 항소를 철회하여 30일 이내 한국 송환이 결정되었다. 갑작스러운 송환을 결정한 것에 대해 송환 거부 소송에서 이길 가능성이 별로 없는 데다 범죄 혐의가 중하지 않아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을 수 있다는 기대 등이 작용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그러나 대한민국에서는 이미 정유라에 대한 체포 영장이 청구된 상태이기 때문에 암스테르담 스키폴 국제공항에 주기 중인 대한항공 항공기에 탑승하자마자 체포되었으며 조사 여부에 따라 구속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정유라는 한국 시간으로 30일 낮에 KLM 네덜란드 항공을 통해 코펜하겐 공항을 떠났으며 암스테르담 스키폴 국제공항을 경유해 31일 3시경에 한국에 도착했다. 한편 정유라의 아들도 일주일 후에 부모와 함께 귀국하였다. 정유라 본인의 범죄 혐의 자체는 그렇게 중하지 않지만 삼성그룹 로비의 직접적인 수혜자로서 검찰 조사에서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된 중요한 증언들을 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인천공항에서 인터뷰를 했는데 저는 제 대학 전공이 뭔지도 잘 모르고 대학교 가고 싶지도 않았는데 어머니가 시키셔서 갔고 약간 억울합니다. 라고 말했다. 그리고 지난 3년 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돈도 실력이야. 능력 없으면 니네 부모를 원망해.
라는 글을 올린 것에 대해서는 하도 돈으로만 말을 탄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욱하는 어린 마음에 썼던 것 같은데 정말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저도 아기가 있는데 제 자식이 어디 가서 그런 소리 들으면 속상할 것 같다고 말했다. 2017년 6월 2일 검찰은 아래의 3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방침이었다. 범죄 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최순실은 삼성으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의혹이 있는데 이를 숨기기 위해서 말세탁 등의 방법을 통해 정유라가 협조했다는 혐의이다. 업무방해 이와 여자대학교 부정입학 및 학사비리 의혹이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청담고등학교에 승마협회 명의의 허위 공문을 제출해 출석 인정을 받은 것이다. 참고로 이는 앞서 발행된 체포영장의 사유와 동일하다. 여담으로 2017년 6월 2일에 청구된 정유라 구속영장은 박근혜 영장심사를 맡고 박근혜를 구속시킨 강부영 판사가 심사한다고 한다. 그 후 2017년 6월 3일에 첫 번째 구속영장이 기각되었다. 이에 따라 다시금 법조계를 불신하는 시각이 늘어나고 있으며 속히 사법부 개혁이 실현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구속이라는 것은 죄의 유무와는 상관없이 도주 가능성, 증거인멸 가능성 등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해서 따지는 법적 절차이고 형법상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라는 점 때문에 단순히 영장 기각을 이유로 사법부를 불신한다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한 생각이다. 실제로 김경진,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은 구속영장 청구 전에 정유라의 혐의가 명확히 밝혀졌는지 그리고 개입 여부가 명확하지 않고 모녀를 동시에 구속하는 경우가 드물다면서 구속 가능 여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기존 혐의에 추가로 범죄 수익 은닉 규제법 위반 혐의를 추가했다. 2017년 6월 19일 검찰은 구속영장을 재청구하였다. 관련 기사의 와중에 몰타에 돈 주고 시민권을 얻으려 했다는 정황도 나왔고 박근혜 전 대통령과 여러 차례 통화까지 했다는 사실도 포착되었다. 그런데 또 예상을 깨고 6월 20일 23시에 두 번째로 영장이 기각되었는데 게다가 두 번째 영장 심사를 담당한 판사는 권순우 판사로 우병우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장본인이라 적잖은 파장이 생겼다. 검찰 관계자에 따르면 조사를 받을 때 변호사와 사전 예행 연습을 한 티가 팍팍 났고 상황 판단 능력이 웬만한 초임 검사보다 나은 수준이라고 한다. 즉 아무것도 모르는 철부지 이미지는 다 계산된 것이라는 것이다. 검찰은 3차 구속영장 청구를 놓고 신중한 모습이다. 과거에 영장을 3차례에서 4차례까지 청구한 사례가 있었고 덴마크, 독일 정부의 수사공조 요청을 하여 외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추가할 수는 있지만 명확한 증거가 없으면 또 다시 기각이라고 심을 거듭하고 있는 듯하다. 이후 갈수록 신병 처리가 늦어지고 있어 불구속 기소로 가닥을 내리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왔으나 검찰 관계자에 따르면 덴마크, 독일의 수사공조 요청을 했지만 수사가 늦어지고 있어서 아직 아무것도 결정된 것은 없다고 한다.